블랙박스가 원본 아니고 4번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자, 가다가 왕복 2차로 도로인데요. 오른쪽에 누가 걸어가십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여기 나오면 이전하고 직선. 오른쪽에 여기 있죠. 여기. 예. 스마트폰을 뒤로 비추시면서 걸어가십니다. 예. 지금 어디쯤인가요? 걷는 위치가 흰색 선 위쪽? 흰색 선 위쪽이죠. 예, 시골길역에서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비추면서 가시던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가서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차가 그대로 들이받고 도망가요. 어떤 차일까요? 요거는 사고지점 좀 지난 쪽의 CCTV인데요. 보시죠. 저기서 이제 차 한 대 올 거예요. 트럭이 어떻게 가나 보세요. 오른쪽으로 바짝 붙었죠? 실선 쪽으로. 그러다 다시 이번에는 중앙선 쪽으로 네 저렇게 비틀비틀 또 이제 오른쪽으로 가죠. 예. 지금 지나간 차가 아까 걸어가시던 분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던 차가 또 한 번 역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 차도 그냥 가버립니다.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쭉 이 자제분과 제가 주고받은 글을 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요거는요.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피해자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변호사한테 무엇을 궁금해서 질문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제일 많은 걸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110번 정도 저랑 글을 주고받았으니까요. 자, 차대 보행자 사고고요. 왕복 2차로 갓길 바깥쪽 흰색 실선을 걸어가시던 중 뒤에서 오던 1톤 화물차에 치여서 도로에 누워 계셨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가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걸 신고해서 구급차와 경찰차가 와서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응급실에서 3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생이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가해 차량이 아버지를 충격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서 CCTV를 조회해서 3시간 만에 특정해서 주소지에서 파손된 가해 차량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음주 추정해서 음주 감지했고 위드마크 적용해서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2차 가해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 가해 차량의 하부에 아버지가 입고 계시던 옷의 일부가 거기에 묻어 있었대요. 거기도 조사 중이고요. 1차 가해자는 구속 수사 중입니다. 1차 가해자 변호사와 보험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아서 끊으라고 했습니다. 도주치사,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차피 음주 뺑소니는 운전자보험도 안 되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형사합의는 어떻게 되고 민사합의는 어떻게 될지. CCTV 영상 좀 전에 보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과한 차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두 번째 역과차도 지금 사무소로 처벌받고 있나요? 예, 두 번째 역과 차량은 다음날 검거되었는데요. 다음날이니까 음주 여부는 모르죠. 담당 검사가 그러니까 사망사고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처리하라고 그랬대요. 예, 왜냐하면은 1차 트럭이 들이받았을 때 충격이 너무 커서 1차 사고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차 사고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증거가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충격해야 그래야 두 번째 차도 처벌받는 겁니다. 그런데 1차 사고가 너무 컸다. 그래서 이미 그때 돌아가셨을 상황이다. 부검이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2차 사고는 빠진 거예요. 자, 그 후에 제가 이제 답변합니다. 가해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 사망 뺑소니, 음주 사망 사고가 3년 이상이죠. 위험운전 치사죄가. 그리고 사망 뺑소니가 5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형사합의가 되면은 집행유예 가능할 수도 있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가해 차량 보험사가 제시하는 트럭의 보험사가 제시하는 액수를 보고 합의할 건지 소송이냐 다시 질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저희는 변호사 선임이 나올까요? 손해상사 선임하는 게 나올까요? 손해상사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손해상사는 형사합의를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한다 해도 소송도 못 하고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선임 가능할까요? 뺑소니는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금이 안 나오고요. 민사는 보험에서 제시하는 액수를 들어봐야 소송 실익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 들어본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굳이 저를 갖다 선임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현재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 상대방 변호사 측과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장래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끊었습니다. 그럼 상대 변호사와 형사합의금, 보험사와 민사합의금 얘기를 들어보고 변호사님께 연락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어쩌면 제가 이것을 통해 도와드리는 걸로 충분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충분해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랑 통화했습니다. 가해자 아들, 딸이 사과의 편지 전달하고 싶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8천만 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쪽 보험사는 전화해봤지만 아직까지 합의금 얘기는 없습니다. 보험사 제식 들어보시고 다시 질문 주세요. 네. 변호사님, 상대 보험사 1억 3,700만 원 얘기합니다. 소득 자료는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농지 경장 및 직불금 수령 내용 등 어떻게 보시나요? 상대는 곧 담당 검사가 기소할 거라고 합니다. 과실 몇 % 적용했다고 그러나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금액만 들었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0% 원래 적용해야 되는데 가해자의 음주랑 도주가 있어 10% 적용했다고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직접 얘기 들으려 합니다. 또 가해자 아들을 4일날 직접 대면했는데요. 변호사 얘기했던 형사합의금이랑 좀 틀리네요. 가해자 측 변호사는 8천만 원 얘기했는데 가해자 아들은 5천만 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원래 20% 적용인데 가해자가 음주와 도주가 있어서 10% 적용해서 1억 3,700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예, 직접 그래서 제가 상세히 들으려고 합니다. 상대 아들은, 내 가해자 아들은 4, 5천만 원 얘기, 터무니없 택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무과실일 경우에 64세 3개월인 남자는 3년간 일할 수 있다고 보면 법원 기준으로요. 네, 345만 원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3, 7,500만 원, 장래비 500만 원, 이자리 1억, 전부 다 1억 8천만 원 됩니다. 과실 20%로 보면 1억 4,500만 원 가량 되겠네요. 그런데 흰색 실선 바깥쪽으로 흰색 실선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20%고요. 아까 흰색 실선 우위를 걷고 있었어요. 바깥에 사고 났는지 안쪽에 사고 났는지는 아직 그건 증거가 없어요. 추정할 때 바깥에 사고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런데요. 바깥을 걷고 있었어도 10% 과실 잡혀요. 왜냐면은 등지고 가면 안 돼. 등지고 가면. 차를 마주보고 가야 피할 수 있잖아요. 등지고 갔기 때문에 이거 법원 가면 10% 잡힙니다. 그러면 과실 10%면 1억 6,200만 원이에요. 10%는 잡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 잡힐 가능성도 일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고 제가 여러 건 해봤어요. 왜 등지고 갔느냐. 차를 등지고 가면 차가 오는 거 못 피하지 않느냐. 차를 마주보고 가면 저 지그재그런데 얼른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0% 내거든요. 10% 되면은 1억 8천에 10% 되면 1억 6,200이에요. 보험사에서 1억 3,700 준다 그러면 2,500만 원 차이 나요. 변호사 비용 빼고 그러면 뭐 낫겠어요? 그러면 소송 비용 생각하면 그냥 합의하는 게 낫죠. 왜냐면 형사합의금 지금 뭐 4, 5천이든지 8천만 원이든지 형사합의금이 훨씬 더 크지. 이거 민사해봤자 2,500만 원에서 저희 사무실에 330만 원 플러스 7.7%거든요. 그럼 거의 8% 되거든요. 그러면 1억 6천에 8%하면 얼마예요? 8이면 8, 86이 8640, 6848. 한 1억 3천만 원 되잖아요. 1억 3천만 원. 그럼 빼면은 물론 제가 반반을 합니다. 수입료가 더 많으면은 아예 그냥 절반 넘지 않게 제가 하죠. 그러면 결국 반 남는 거예요. 소송해봤자 뭐 한 1,200~300만 원 남으면 그런 소송 뭐하러 해요?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소송 비용, 기간 생각하면 민사합의는 그냥 합의하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음주 사고에서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가 위자료가 1억 원인데요. 음주나 뺑소니는 위자료가 좀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어요. 1억 5천만 원까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 주겠다고 7천만 원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럴지 안 그럴지 또 가봐야 돼요. 예. 그런데 흰색선 가장자리를 걷다가 사고 난 것이냐 아니면 차도 가운데 쪽을 걷다가 사고 난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과실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서 10%일 때도 소송 못하고요. 20%는 진짜 못하고요. 가해자도 차도 바깥쪽 길 가장자리를 걷던 아버님 충격도 인정했다 그러면 뭐 소송하시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는 안 보죠. 네, 손해는 안 봅니다. 한 200~300만 원 늘어나요. 그리고 위자료 더 인정되면은 네,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형사비는 지금 하지 마시고 항소심에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검찰에 열람 등사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3월 6일 구공판 결정도 고단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안 해줘요. 법원에 가야 돼요. 네, 법원에 신청하세요. 검찰에서 어차피 안 해주니까요. 4월 6일날 공판기일 잡혔습니다. 근데 어이구 저쪽에 가해자 변호사 칸에 그 법무법인이 돼 있고요. 변호사가 4명이나 돼 있는데요. 4명이 다 나오나요? 가해자들이 계속 전화나 문자로 성의 없는 대답과 글로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글로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 그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아무래도 상대 쪽에 공탁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부터 공탁법이 바뀌어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 번호만 알면 공탁 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 유족들이 공탁에 거부하더라도 공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적사항 몰라도 사건 번호만으로 공탁 걸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공탁이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채권 양도도 못 받아서 민사에서 공제될 게 뻔하니까 탄원서와 공탁금 해소동의서를 등기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이 보셨네요. 네, 스스로닷컴에서 많이 찾아보셨고 또 한문철TV도 많이 찾아보셨네요. 가해자가 신청한 공탁이 가해자 양형 사유에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또 공판검사가 신임검사던데 구형하는 게 괜찮을까요? 변호사 4명 중 한 사람만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검사 나이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탁금 해소동의서 보내고 진정서 써내면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불가능해요. 예. 사고 당시 블랙박스 없어 참 애매하네요. 가해자 신분조서 열람 등사 신청했더니 검사가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준대요. 네, 법원을 기록 다 넘어간다면.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안 줘요. 변호사 보시기에 형사비도 안 했고요. 형사비는 안 됐는데요. 공탁 걸면 그런데 공탁금 안 받고요. 공탁금 해소동의서 보내고 엄벌탄원서 제출하면은 가해자 징역 몇 년까지 선고받을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참 이게 이렇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뺑소니 사망선은 5년 이상이에요. 공탁 참작에서 2분의 1 깎아주더라도 징역 2년 6월이 최소한이에요. 예, 깎아줘도요. 공탁을 많이 걸었을 때요. 참고로만 하세요. 변호사님 4월 6일에 첫 공판기일이 잡혔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변호사들은 사임하고 가해자 쪽에서 새로 변호사 선임해서 공판기일 연기 신청해서 4월 1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 보험서 1억 3천만 원 얘기한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진정서 제출 안 했으면 진정서 제출하시고요. 이미 제출했으면 그냥 지켜보세요. 자꾸 진정서 여러 번 내면 판사가 똑같은 거 뭐 또 냈어?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첫 공판기일이었는데 법정에서 검사 범죄 사실 얘기하고요. 가해자 쪽에서 다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변호사가요. 이번 변호사가 그전의 변호사들과 그전의 변호사 측과 피해자 측이 오해가 있어서 합의를 못했다고 4주 정도 합의할 시간 달라고 해서 5월 25일 다시 공판이 잡혔습니다. 오늘 검사가 구형을 하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그래 합의할 시간 달라고 해서 합의 여부를 보고 그때 구형하겠죠. 마지막 결심 공판 때 구형합니다. 피고인의 형사비를 위해서 속행 구했군요. 변호사님 4월 18일 첫 공판 이후 오후에 가해자 딸한테 전화가 와서 새로 변호사 선임했다고 변호사랑 통화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통화를 했냐 물으니까 전에 선임했던 변호사가 저를 언짢게 만든 거 죄송하고 자기네들도 소통이 안 돼서 새로 선임했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매번 똑같은 말이 귀찮아 생각해보고 연락을 준다 하고 끊었습니다. 마지막에 합의를 안 봐도 좋으니까 자기네 변호사랑 통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첫 공판 때 가해자 공소사실 증거 모두 인정했는데요. 민사소송에서도 실선 밖으로 보행하던 아버지를 순경했다는 것을 저희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가해자 측 변호사로 전화 왔습니다. 합의 제안을 하는데요.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서 가해자 아들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가해자 아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고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가해자 아들로 해서 채권자 통지를 해도 되나요? 일차를 가해자 아들이 위임받아 해야 되나요? 가해자 아들이 가해자 대리인으로 형사합의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민사합의로 먼저 합의한 다음에 형사합의는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안 하는 게 좋아 보이실까요?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형사합의금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2억 원 달라고 그랬습니다. 가해자 가족들에게 얘기해보고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보험사 먼저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검사가 10년 구형했습니다. 판사는 합의를 해서 속행해서 시간을 줬는데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가해자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지만 안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 변호사 변론에서는 가해자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평소 피해자와 알던 사이여서 가해자가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점을 고려해서 선처해달라고 얘기했고요. 가해자는 최후 변론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이런 일을 봐서 죄송하다고 앞으로 운전을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6월 20일 날 판결 선고됩니다. 가해자와 변호사가 너무 괘씸하네요.
항소심에서 합의하는 게 좋겠다고 위에서 설명드렸죠. 그럼 유가족 입장에서는 엄벌탄원서 제출밖에 답이 없을까요? 보험사와 먼저 합의한 후에 항소심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1억 3,700으로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가해자 불박이 없어서 아버지 과실이 애매해서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계속됩니다. 가해자 측에서 공탁 걸 수 있기 때문에 민사는 먼저 마무리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민사 합의한 후에 만약에 공탁금 수령이나 형사합의 제한이 들어오면 가해자로부터 채권량 통지 안 받아도 그 추후에 공제당할 일은 없겠죠. 먼저 합의하면요, 형사합의 하더라도 공탁금 아무것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합의하지 않고 형사합의 하면은 형사합의는 그냥 형사합의는 전액 공제될 수 있고요. 그래서 채권량도 통지가 필요한 거죠. 또 공탁 걸면은 합의하기 전에 공탁 걸면 전액 다 공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가 공탁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형사합의를 먼저 하시라 그런 거, 아니 빨리 보험사랑 합의를 먼저 하시라 그런 겁니다. 소송 실력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른 합의하세요. 네, 합의 먼저 끝나면 나중에 공제 안 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형사합의금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닐까요? 이번 사건 진행하면서 가해자나 변호사의 행동이나 말투가 너무 계시면 2억 원 얘기했습니다. 결코 많은 건 아니죠. 예, 요즘 운전자 보면 기본이 2억 이전에 사망사고는요. 변호사님, 가해자가 곧 받게 될 선고, 양형사위, 형사비가 100이라면 공탁은 50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 수령, 미수령과 관계없이요? 음주뺑소니는 공탁 거는 것으로 집행유예 불가능해요. 예, 공탁만으로는 50에나 10 내지 20밖에 안 될 거예요. 이번 사고로 저희 유가족들은 피해가 너무 많네요. 아버지가 사업 준비 중이신데 다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것 같네요. 변호사님, 가해자 측 변호사가 법원에다가 소재기 증명 신청해서 금일날짜로 발급받았습니다. 공탁하려는 거겠죠? 변호사님, 오늘 나의 검색에서 공탁 통지서가 제출됐다고 뜨네요. 아이고. 변호사님, 6월 8일 5천만 원 공탁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날 가해자가 5년 선고받았습니다. 그쪽 가해자 쪽도 항소했고요. 검사도 쌍방 항소했습니다. 아직 항소심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계속 똑같은 것만 질문하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다 뭐라 되어 있나요? 공탁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누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냥 도망갔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유족과 합의를 위해서 여러 번 연락처를 열람 신청했지만은 피해자 유가족의 거부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어떻게 요렇게 사건 번호와 죄명으로 공탁합니다. 검찰 번호는 이렇고 법원 번호는 이렇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수 제한 신고, 형사사건 공탁 이게 꼭 들어야 됩니다. 회수 제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은 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이거 우리가 안 찾아가겠습니다. 일반적인 공탁은요, 공탁했다가 상대가 찾아가지 않으면 먼저 내가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형사공탁은 이거 공탁 걸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집행유예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벌금형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형을 깎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탁 걸고 나중에 판결 선고하고 쏙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죄 선고받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겠다고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을 했네요. 5천만 원 걸었습니다. 5천만 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선고됐을까요? 이건 또 뭐야? 공탁사실 통지서. 아까 그건 공탁서고요. 공탁서고 공탁사실 통지서. 요거는 이제 피해자 유족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자, 피공탁자는 이름만 써놓고 사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으니까요. 예전에는 피공탁자를 유족들이 동의를 해줘야 유족들의 인적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동의를 안 해주면 공탁을 못했는데 작년 12월 9일부터 공탁법이 개정돼서 이제 형사사건 이렇게 사건 번호로 공탁 걸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어떻게 됐을까요? 5년 나왔대요. 5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0.081% 도로 우측 갓길을 걷고 있더니라 돼 있네요. 근데 갓길이 지금 공수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걸어갔을 때 갓길이 흰색 선인지 완전히 벗어났는지 설령 흰색 선은 오른쪽이라 하더라도 뒤에서 때리면은 왜 등지고 있었는지 10% 인정되는 사례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사망케 하고 도망갔다.
자, 그런데 5천만 원 공탁원점을 참작해서 그래서 5천만 원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래서 5년이다.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법원에서 뭐 여러 가지 기록을 복사해 왔어요. 예. 근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1억 3,700만 원 더 이상은 안 돼. 형사공탁금 공제해야 돼. 그럼 얼마예요? 8,7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그래서 복사 요구 저한테 올려주셨어요. 그거 저 볼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예, 5천만 원 공탁 걸렸을 때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판결문에 실선 바깥으로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10%예요. 그럼 남는 거 없어요. 소송 못해요. 위자료 더 인정되면 다행인데 위자료 인정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형사 공탁금에 대해 공탁금 했을 때 동의서 보내주고요. 예, 나 이 공탁금 안 찾겠다. 너 도로 찾아가라. 아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공탁금 상대가 동의하기 전에는 우리는 안 찾아가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해 주겠다. 우리가 동의해 줄 테니까 자, 상대가 동의가 없으면은 우리는 안 찾아가겠다. 내가 동의해 주면 또 찾아가라. 그러면 공탁 안 걸리랑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탁금 회수 제한, 공탁금 회수 동의서, 공탁금을 네가 찾아가는 동의한다. 그러면 나한테 공탁 안 한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험사에서 보내주세요. 나 공탁금 안 받았다. 안 찾을 거다. 그리고 1억 3,700만에 빨리 합의하세요. 그리고 항소시면은 자, 가해자 보험사에서 공탁금 전액 공제 잘못 썼네요. 전액 공제한다 그래서 어차피 공제되면 나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냥 공탁 해봤자 저 사람 별도의 공탁이 아니에요. 내가 보험사랑 합의한 다음에 공탁했으면 별도의 공탁인데요. 이거는 어차피 내가 공탁 하나하나 마찬가지라 나 돌려줬다. 네, 돌려주고 나 그냥 보험사랑 합의했으니까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진정서 제출하셔야 되겠네요. 변호사님, 소송 실은 없는 것 같으신가요? 똑같은 거 진짜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봐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시는 분이 없어서요. 다른 분들은 몰라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몇 번을 답변 드렸는데요. 상담료 지불해서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와도 똑같아. 저 얼굴 봐봤자 괜히 저 시간도 없네. 제 시간만 뺐고요. 제가 여기서 충분히 100번 이상 이렇게 많이 답변 드렸는데요. 제가 저 찾아와서 얼굴 이렇게 빤히 쳐다보게도 똑같은 일 또 뻔한데 뭐하러 오세요? 변호사님, 저희 사건 수임하셔서 소송까지 진행해 주실 수 없나요? 이거 소송 못해요.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 안 하세요. 나중에 겨우 2,500만 원 늘어나면 저랑 반반씩 나누면 남는 거 없잖아요. 물론 조금 더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위자료에서. 근데 위자료에서 지금처럼 좀 공탁되면 공탁금 다 공제되고 나면 남는 거 없어요. 저 100% 공작이에요. 공탁금. 예. 그럼 8,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위자료 한 2천만 원 더 줘봤자 그러면 1억 원 조금 넘어요. 1억 3,700때 빨리 합의해야죠. 과실 20%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과실 10%는 저건 제 경험상 등지고 가서 과실 10% 봐야 돼요. 소송실이 불투명해 보여요. 가해차량 보험사에 얘기하는 과실은 아무런 증거 없는데 판사가 인정해 줄까요? 등지고 가고 있다 그 자체가. 예.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봐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영상 올린 것도 다 봤는데 다른 사건의 영상이에요. 아들 된 입장에서 뭐라도 해봐야 후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가해 차량이 중앙선 실색 실선으로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영상 아까 보셨잖아요. 그게 있었어도 왜 등지고 갔느냐. 모든 걸 다 가만히 있을 때 민사소송 실익 불투명합니다. 저는 소송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입니다. 다른 변호사님한테 자문 구해보세요. 저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 정말 답답해요. 이거는요,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보험사랑 1억 3,700원 합의하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공탁 5천만 원에서 공탁금은 일단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공탁금 5천만 원 남아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진정서 쓰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5천만 원 공탁하고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럼 가해자가 형사를 해서 더 하든가 아니면 추가 공탁을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집행유예가 물론 집행유예 될 가능성 조금 근데 안 해줘요. 네. 공탁만으로는 집행유예. 네. 그래서 공탁금에서 제한 동의서를 안 보내주고 진정서만 써내면 그러면은 5천만 원 굳어 있잖아요. 그리고 진정서 내면은 상대가 또 5천만 원 추가할 수도 있고 나중에 형사비 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가
실형 5년 산다고 그래서 5년 산다고 해서 아버님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대도 항소하고 검사도 항소했기 때문에 공탁만으로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항소심에서 변경된 게 없어요.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뭐 퍼센트 한 몇 퍼센트 1, 2% 있을 수는 있겠죠. 안 해줘요. 그러면 보험사랑 먼저 합의하고 그리고 5천만 원 딱 있는 채로 진정서부서 하면 되는데 이분은 제 말씀 안 들어갖고 지금 이제 꽝 됐어요. 꽝꽝.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언제 7월 24일 날.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후로부터 며칠 후에 제가 지난 7월 28일 날 운전자보험 제가 제대로 된 거 2 또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시즌 2 멋진 거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나와요. 10월이나 빠르면 10월에 또는 그렇다면 11월에 나옵니다. 그 자료를 좀 수집하려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건 어떻게 됐나요?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형사비는 됐나요? 안 됐나요? 형사비는 얼마 됐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운전자보험은 얼마짜리였나요? 그렇게 제가 했더니 답이 올라왔어요. 자, 제가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유무죄 결과 1심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1심에서 5년 받았습니다. 쌍방 항소했습니다. 9월 5일 날 재판 대기 중입니다. 형사비 여비는 형사비 안 했고요. 5천만 원 공탁 걸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차피 음주 뺑소니라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날 올라왔나요? 8월 5일 날 올라왔네요. 제가 7월 28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더 이상 얘기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답변을 많이 했는데도 제 말을 안 들어갖고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설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제 저한테 하지 말고 다른 변호사한테 제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자 더 이상 답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소심 첫 재판이 9월 5일 날 접혔습니다. 다름 아니라 피고인이 로펌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데 전관 같습니다. 전관. 높은 데 있다 나온 사람, 부장판사 이상. 재판에 영향 끼칠까요? 그리고 공탁금에서 동의서는 작성해서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지금 재판 중인 곳에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될까요? 전관 변호사 아무 소용없어요. 대법원장 출신도 아무 소용없어요. 공탁금에서 동의서 내용증명으로 상대편한테 보내주고요. 그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말뜻을 이해를 못해서요. 내용 증명을 가해자 쪽 집 주소로 보내야 되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있는 교도소? 아니면 사건 중인 법원의 내용 증명으로? 공탁권 사람한테 보내세요. 가해자 공탁 걸었죠? 가해자가 현재 구치소에 있으면 그곳에 보내야 되겠네요. 수감번호 확실하게 파악해서요. 저는 수감번호 몰라요. 집 주소밖에 몰라요. 공탁을 실제로 한 건 피고인 변호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해자 수감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공탁 통지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까 보신 거예요. 올렸습니다,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집으로 보내주면 되죠. 집으로. 예, 가해자 집 주소로요. 네, 그건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 변호사님. 가해자 보험사에서 전화 왔습니다. 가해자 걸은 공탁금 5천만 원. 현재 보험에서 1억 3,700만 원. 근데 공제 안 하겠대요. 그냥 1억 3,700만 원 받으래요. 소송이나 또는 자기네가 약관 기준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법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공제 주장을 해야 된대요. 근데 자기네들이 한 약관 기준으로 하면 1억 3,700만 원에 합의하면은 공제 안 하겠대요. 자기네 회사에서 만약에 가해자가 나중에 5천만 원 달라고 그러면 니네 멋대로 한 거 아니야? 우리 몰라. 안 하겠대요. 또 토지 직불금 이제 농사 짓는 분들한테 주는 거죠. 그 내역이 땅 소유주는 아버지지만 실질적으로 직불금을 받는 거는 할머니께서 받고 계셔서 아버지의 손해를 볼 수 없다고 못 준답니다. 맞는 건가요? 직불금은 저건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내 땅을 갖고 있고 내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요 아버님한테 이건 땅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저건 아니에요. 저는 해당 사항 없어요. 1억 3,700만 원 준다 그러면 보험사랑 합의하세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토지 직불금은 아버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 땅을 누가 상속받아서 농사지으면 그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건 소득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혹 저희 사건 라이브 방송 언제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일 9월 1일 날, 9월 2일 날 할 겁니다. 이 사례는 제가 조언해드린 내용을 안 들으셔서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는 케이스라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또 있네요. 지금 보험사랑 민사 합의하면 가해자 재판에 감형 이유가 될까요? 합의하려고 하는데 항소 재판 앞두고 합의해서 그쪽에 감형 이유가 조금이라도 들어갈까 싶어서요. 민사 합의는 원칙적으로 정상 참작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사에서 1억 3,700만 준다 그러면은 합의하세요. 그리고 보험사는 나중에 저 가해자가 보험사에다 5천만 원 달라고 그러겠죠. 근데 보험사가 뭐라 그래요? 뻘짓 하는 게 뻘짓. 보험사가 엄청 바보예요. 이 보험사가 이 방송 보면요 합의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보험사는요 음주사고, 뺑소니 사고는 일단 보험사가 돈을 주고 가해자한테 돈 내놓으라고 해야 돼요. 나중에 가해자한테 구상해야 돼요. 가해자한테 환수해야 돼요. 그런데 가해자가 나 공탁 걸었어. 그럼 5천만 원 빠지는 거예요. 보험사가 나중에 그 보험사 담당자 지금 아주 위험한 소리 하는 겁니다. 왜 공탁을 우리 보험사에다 미리 상의 안 했어? 그거는 이미 보험사랑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공탁 걸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전혀 별개 문제죠. 근데 이미 공탁이 먼저 걸렸어요. 그리고 보험사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정답일까요? 이 사건은 이분은요 민사 합의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도 하고 싶고요. 그럼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공탁금 해소동의서 보내주세요. 난 안 받겠다. 너 도로 찾아가라. 나는 그냥 보험사로부터 합의하겠다. 그리고 나 공탁금 안 받았으니까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해야 그래야 1심보다 더 무거워지거나 최소한 그리고 가해자가 5년 동안 살겠어요? 지금 변호사를 2번이나 바꾸면서 이미 5천만 원 공탁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공탁금 너 도로 찾아가라 그러면 그럼 무섭죠. 야 공탁금 걸었는데 공탁 걸어서 공탁 걸은 걸 참작해서 5년 선고받았는데 근데 공탁금 되돌려오면은 더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한 7년 검사도 항소했으니까 8년 그럼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는 보험사 합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합의하러 쫓아와서 그때 가서 뭐 2억이 됐든 뭐 1억이 됐든 공탁을 가도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이 더 걸지 않겠어요? 근데 이 집은 제 말씀을 안 들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보험사가 그래 1억 3,700만에 합의해. 상대가 공탁금 뭐 얘기하면 우리는 관심 없어. 내가 그냥 줄게. 제가 볼 때는 가해자를 더 지금부터 이제 나중에 가해자가 불안해야 돈을 더 많이 더 가져오서 합의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걸 돌려줘야죠. 이 공탁의 효과를 갖다 무효화시켜야죠. 그거는 공탁금 해소 동의서를 보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보험사랑 합의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험사 직원도 하나 살려주는 거예요. 보험사 직원이 아주 위험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어느 보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험사 직원은 5천만 원 토해 나중에 책임져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저는 더 이상 이분께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를 제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다른 변호사분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온다? 그분들은 안 해봤잖아요. 저는 6천 건 이상의 소송을 해봤고 그리고 저한테 사망사고 5천 건 이상의 질문을 제가 답변했고 또 식물인간 사지마비 사건 1,000몇백 건을 제가 상담했고 제가 소송 진행한 것도 한 1,000여 건 되고요. 이렇게 저도 똑같은 거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하는 거 저도 좀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꾹 참고 다 답변 드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더 궁금하시면은 제가 설명한 이 유튜브 영상을 계속 되돌려 보십시오. 그리고 전문가 말을 들으세요. 계속 똑같은 거 고집 피우지 마세요. 소송하고 싶으시면은 저 말고 다른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세요. 물론 위자료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또 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동안의 가해자가 또 나중에 소송 끝나기 전에 한 1억 공탁하잖아요. 그럼 1억 다 공제됩니다. 제가 그랬죠. 민사 합의 먼저 하세요. 합의는 항소심에서 해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하여튼 아버님께서 그 안전을 위해서 아까 스마트폰 프레시까지 비추시면서 오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리고 갓길 또 사고 났을 때 가해자가 혹시라도 제가 그때 가해자가 갓길 안쪽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혹시 20% 위험성도 있다는데 갓길 바깥이라는 건 가해자도 공소사실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등지고 왔던 거 10%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민사소송 저보고 해달라면 전 절대 안 합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그래도 적어도 한 7개월에 적어도 최소한 비용 빼고 3천만 원 이상 그 정도 올라가야죠. 그런데 형사비금 2억 얘기하시잖아요. 그쪽이 훨씬 더 크잖아요. 민사는 끝내시고 형사에 관심 가지셔야죠. 요즘은 사망사고 소송 못해요. 소송해봤자 몇 천만 원 올라가요. 근데 운전자범이 되면 요즘 거는 형사비금이 2억이잖아요. 민사소송에서 뭐 3천만 원 더 받으시겠어요? 상대가 저 운전자범이 3천짜리냐 사망사고일 때 5천짜리냐 1억짜리냐 2억짜리냐 이게 여기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소송 못합니다. 여하튼 그 유족분들의 억울함, 항소심에서는 그 유족들의 그 억울함이 그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좀 더 받아들여지고, 근데 그걸 받아들여지려고 그러면 우리의 분노를 보여줘야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거 가해자가 진정한 사고 없이 그냥 물론 여러 번 연락은 왔지만은 그러나 요즘 그냥 무단횡단 사망사고도 운전자범에서는 2억 원까지 나오는데 형사비금이. 그런데 이걸 갖다 꼴랑 5천만 원 공탁 걸고 이거 더러워서 안 받는다. 나 더러운 돈에 돌려줬다. 그러니까 엄하게 처벌해달라.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판단은 유족분들이 하십시오.